자, 당대표에 출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자기 이름 알리기가 난립니다. 김기현이가 눈치가 더럽게 없어요. 예, 핵관들 나오지 말라고 김건희가 그렇게 신호를 줬는데, 김기현은 기어이 나가고 싶은가 봅니다. 김장연대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들 결혼식에 윤이 전화가 왔었다. 라는 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왜 기사가 왜 나죠? 이런 일이? 아니 이걸 내 입으로 저기 VIP가 글쎄 전화를 했더라고 기자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쵸. 이제 뭐 정치권에 따르면 이 사실을 이제 결혼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한 경이 뭐 축하한다. 왜 미리 얘기를 안 했냐는 취지로 김기현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그래서 합니다. 김기현 얘기했죠. 이 새끼도 술 처먹고 까먹었다. 그때 얘기했잖아. 그 내용은 빠졌겠죠. 근데 뭐 김기현은 본인이 이렇게 아마 흘렸을 텐데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고. 내가 알려는 줄게. 전화가 왔어. 하지만 확대 해석은 하지 마. 그렇다고 나한테 당권을 위임한다. 이런 얘기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하지만 그렇게 판단되면 그렇게 써.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참. 이건 뭐 전화에 성운을 입어가지고,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그러고 공덕비 세우는 거랑 뭐가 다른 거냐고. 난리다 난리 진짜. 그 전에 왜 안철수는 김건희한테 초대받았다고 기사 냈잖아요. 이제는 김기현은 자기는 윤석열한테 아니, 뭐, 한때 박정희 와갖고, 뭐, 물 한 잔 먹고 간 데까지 명성화 돼갖고, 송덕비를 세우고 이지랄을 하더니, 뭐, 똑같은 짓 하는 거야, 뭐야. 참 쪽팔리는 줄 모를까? 알면 하겠니?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응.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윤심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김기현은 조용한 결혼식을 선호해 왔대요.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조용한 결혼식을 선호하고 있어요. 아니 결혼식은 조용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기사는 크게 나가는 거죠. 윤석열이 전화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얘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장제원과 권성동이 포기한 거를 김기현을 밀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가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김기현을 밀고 있으면 김기현을 밀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이 진지게 나왔죠. 지금 이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전화. 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해? 근데 눈치 없이 눈치가 지금 없이 나 픽됐어, 날 픽하셨어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너무 나대지 마라. 그런데 어머 나한테 관심 있어 하는 거 좀 봐. 지금 이러는 거란 말이야 이 모질이가. 너무 싫다. 너 자꾸 이러면 그럼 당대표 선거 시작하기 전에 고래고기 재수사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네가 출마하려고 하는데 네 목줄을 잡고 있는 한동훈이도 나오려고 하는데 왜 네가 거기다 그걸 걸고 있냐 말이야. 자, 아무튼 김기현은 그렇게 오바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경원이 싸워야지. 너무 싸가지 없이 뭐가 싸지가 없어. 폭주를 했지, 폭주를. 뭘 복주를 해? 아니 대통령과 관계없이 지가 정책을 하나 만들었잖아. 아니 지금 위원장인데 만들 수도 있죠. 뭐 협의할 수도 있지. 돈 드는 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쓰는 문제는 협의를 하고 얘기해야지. 지가 뭔데 결혼만 하고 애를 낳으면 빚을 까준다고 공약을 해. 아니, 생각도 못 하나? 응? 생각도 못 하나? 생각한 건데. 아니 이게 얘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정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디스가 들어갔습니다. 나경원이 지난 5일 신년 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그 애를 4천만 원에 사네. 제가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대단히 실망했다. 부적절한 언행이다고 질책했습니다. 근데 애 셋에 4천만 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부자들만 애 많이 낳아요. 결국 부자들만 애 많이 낳고
결국 이런 혜택은 또 부자들 다 가져. 부자들이 4천만 원 생긴다고 해갖고 아니 한동원 봐요. 그거 몇백만 원 그것 때문에 부인이 저 무장전입까지 그래, 하잖아. 유정들이까지 하잖아. 세금 100 아끼려고. 얼마 때문에. 아니 그거는 있는 놈들이 더- 아니, 그거는 있는 돈을 내야 될 돈을 내기 싫은 거고 아니, 있는 이런 놈들도 이런 이러는데. 세이브는 아니지. 있는 놈들도 이러는데 왜 없는 송 작가님은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세요? 내가 뭘 썼다 그래? 쓰는 거 봤어? 어? 저기 장부 좀 가져와 볼래요?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자, 아무튼 나경원이 내놓은 대책 자체가 4천만 원으로 결혼과 셋째 아이까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인데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소비 성향을 감안했을 때 도대체 4천만 원으로 애 1년 양육비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힘들어요, 진짜. 아가가 이유식으로 한 달에 먹는 게 30만 원입니다. 아가가. 거기다 입히고 뭐하고 병원비에 뭐 이것저것 다 이게 합쳐놓고 나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어린아이라고 할더라도 1년에 수천 원 들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꺼내놓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생각 없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언급했다고 해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안상훈 사회수석이 나 이런 사람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직접 나서가지고 아 이거는 윤석열 정부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왜냐면 얘기하면서. 윤석열은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 죽었다 깨어나도. 응?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거든. 아, 자기네들이 받을 수 없는 혜택 따위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지. 한동훈도 우리 씨 애 끝났는데 씨 또 나야 돼? 이거. 야. 아니 그럼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를 찍었어야지. 이럴 줄 알았냐고. 그 뭐야 저기. 모바일. 뭐야 그 광고까지 했는데 왜 뭐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도대체. 네, 아무튼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을 보좌하고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명신이의 보좌진들이잖아요. 명신이가 쟤 입 딱 틀어막아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했겠지.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했다는 건 대통령실이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이나 원래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나경원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당연하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나경원 입 닥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력이 오빠는 못하잖아. 신촌학파 오빠는. 아 맞다 신촌학파니까 친하지. 부부가 뭐 자주 만나기도 했다고 그랬거든.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친한 사이지만 이런 가운데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는 거고요. 김건희가 얘기를 했다는 건 뭐야? 내 마음에는 이미 정한 사람이 있는 거야. 안 된다. 나경원은 아니다. 동상 세워줄 그 사람을 이미 찍어놓고 있는 거고 따라서 김기현이도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강신업 변호사에 대한 그 얘기는 아예 약간 논외로 치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까지 되면 진짜 코미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강신업은 나올 거예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되기 때문에 이 코미디 같은 출마에서 강신업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 이준석이 될 걸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그치. 하지만 되잖아. 그냥 대구 가서 2주일 내립하니까 되잖아. 강신업이 나와가지고 또 대구를 가. 그래서 2주일 내내 거기서만 유세를 해. 근데 뽑아봤더니 돼. 전당원 투표로. 그런 사태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 이쪽 동네 선거안에서는. 100% 전 당원에 지금 어쩌면 체육관 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체육관 선거인데 그 전 당원이 누구 말을 듣냐는 거지. 모바일 투표를 안 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버스 대절해야 돼. 대절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젊은 층들은 당연히 안 올 것이고 열심히 이제 교회 버스 타고 야유회 가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버스만 대놓고 올라타니까 결과적으로 그쪽 동원 그러니까 현장 동원력에 의해서 이게 더 좌지우지 될 문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라서 지금 있는 후보들 여론조사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당원들도 이른바 숨은 당원들이 아닌
드러나 있는 기존의 고정적인 활동을 하던 당원이잖아. 정상적인 당원이란 말이야. 국진당 안에는. 하지만 걔들의 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윤석열도 결국 이 당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인데 이 안에 당원들 중에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세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감이 있는 거는 윤석열은 꽁쳐둔 표가 있다는 거야. 그 꼽을 쳐둔 표가 뭐겠냐고. 결국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60%에 달하는 진성당원들, 사실상 신천지교나 종교 세력일 거라고 의심받고 있는 그 세력들이 선거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나경원이 1등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당 입장에서는 돈 얘기만 아니면 나경원이 저러고 설치고 다니는 거는 오히려 더 바람직해요. 꺾어버리기가 쉽거든. 어차피 표결에서는 표 안 나올 거 아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동원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윤상환 같은 애들이 무서운 거죠. 대구에 토우러 있는 유승민 같은 애들이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애지 나경원은 두려운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성빈 안 나올 것 같은데 떨어가지고 결선 투표까지 있어 놓으니까 자기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 아예 안 나올 거. 근데 사실은 나와서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 아니 지더라도 한번 싸워보고 그게 이제 해야 될거 아니야. 차선책으로 분당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보고 있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지금. 좋은데. 네. 아유, 예. 분당이라는 좋은 제도를 좋아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다음 그건 이제 여기도 있고 하니까 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 갈수록 이제 목불 인견 꼴이 날 거고요. 과연 지금 그 이세창 위협을 안고 있는 윤상현이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얘가 윤상현이 나오면 이 청담동 연관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건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꺾어버려야 될 건데, 분명히 첼로 말로는, 첼리스트 말로는, 윤상현이와 이세창이가 윤석열보다 높아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 과연 지금도 그와 같은 어떤 지위와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을지, 윤상현이 완주하는지 못하는지를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